6화 엔딩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성아는 폐가에 들어간 진웅을 구하기 위해 수업 도중 폐가로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폐가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죠. 폐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요. 작업하러 들어갔던 인부가 사망하는가 하면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죠. 그러다 보니 폐가에 귀신이 있다는 등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찍던 학생까지 사망을 했죠. 이러한 악귀의 사악함을 알아본 염화는 자신의 몸주신으로 그를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죠. 그가 비록 악신이지만 신이 반열에 오르는 것이기에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그와 손을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염화는 악신이 더 빨리 되기 위해 폐가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악귀의 저주에 걸리는 주술을 시행했는데요. 원래도 위험했던 봉수동 폐가는 이제 용한무당도 들어갈 수 없는 마의구역이 되고 만 것이죠. 신어머니인 동천장군과 성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방법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런 위험한 폐가에 성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염화를 비롯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알고 보니 악귀인 봉수가 성아에게 한눈에 반했던 것이죠. 5화에서는 염화와 성아가 이곳에서 우연히 만나 꽃등을 들고 함께 춤을 췄었는데요. 이때 성아의 춤선에 봉수가 반해버린 것입니다. 악귀에게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이후에도 동천장군과 이곳을 찾은 성아를 폐가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악귀봉수는 지금까지 성아를 쭉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아가 좋아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견우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폐가에서 지켜보는 것 대신 견우 몸에 들어가 성아와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6화 엔딩에서 견우가 봉수로 빙의한 이유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아는 봉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자신과 술래잡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봉수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진웅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성아는 봉수를 밖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용한무당인 성아조차 봉수인지 견우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손을 잡으면 견우이고 손을 놓으면 봉수라니 참 재밌는 설정이죠. 견우를 살리기 위해 인간 부적을 자처했던 성아가 봉수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견우와 스킨십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한층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봉수를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성아뿐이죠. 견우도 이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성아를 밀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7화에고에서 성아는 본의 아니게 견우에게 자신 마음을 고백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신이 견우를 지키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견우가 자신의 첫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주 많이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사람은 봉수가 아닌 견우였던 것이죠. 견우는 갑작스런 성아의 고백에 눈물을 보여보는 이들도 뭉클하게 했습니다. 견우는 18년 동안 애군을 씻는다는 이유로 무담들에게 사기당하며 시달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당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아에게 마음을 열려는 찰나에 무당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성아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성아가 처음이었죠. 견우는 성아를 통해 불운한 사람이 아니라 난 진짜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남들에게 천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견우 가족사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6화에서 견우는 할머니 사진에 문양이 새겨진 걸 확인하고 속상해했는데요. 그 사진은 자신한테 유일하게 남은 할머니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아가 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누가 망자한테 이런 짓을 했냐며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부적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견우는 타겟이 자신이 아니라 할머니였다는 말에 경악했는데요.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하냐며 분노했죠. 성아는 이 문양은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해결 방법은 태우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견우는 염화에게 정화를 부탁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여준 견우집은 상상 이상으로 부잣집이었죠. 견우집과 너무 대조적이었는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지금부터 이어지는데요. 아들을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죠. 견우는 염화를 만나기 위해 집배를 눌러보지만 반응이 없자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그 순간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하는 첫마디는 다짜고짜 돌아가라는 말이었는데요. 게다가 연락은 하고 찾아왔냐며 갑자기 찾아와 이게 무슨 행패냐는 식으로 말을 하죠. 견우는 가족들이 부정탄다며 자신 번호는 저장조차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데요.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무당 염화뿐이라고 말합니다. 제발 염화를 불러달라며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듯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아버지였는데요. 아무리 아들이 불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견우는 할머니 일이라며 염화를 불러달라고 하자 할머니를 함부로 입에 올린다며 이조차 불쾌해하며 분노하죠. 이 정도면 견우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요. 견우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불운한 기운을 타고났다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고 왕래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죠. 게다가 집안에 무당이 상주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는데요. 특히나 염화는 견우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굿판에 데려가 애군을 쫓는다는 이유로 앉혀놓고 소금을 뿌려왔죠. 이러니 견우는 자신이 불운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자신 탓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어쩌면 견우는 입양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는 견우가 태어날 때부터 불운을 타고났다고 했는데요. 견우 집에서 일어나는 불운을 견우를 액바지로 세워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염화가 아버지 집에 상주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든 견우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우가 입양하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나 아버지의 행태가 이해가 되죠. 어쩌면 성화로 인해 이러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이 바로 염화와 아버지인 것이죠. 견우는 결국 어린 시절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18년 동안 저주받은 인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견우는 염화와 함께할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 또한 18년 동안 세뇌당한 결과물인 것이죠. 6화에서 견우는 염화에게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정화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러자 염화는 이 집에게 뜬 애군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견우 이마에 부적을 가져다 대려 했죠. 하지만 인간 부적 인수호신이 견우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인지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염화는 이를 찾기 위해 견우 집을 향했고 그곳에서 지호가 준 로봇을 발견하죠. 이 시각 견우 집을 찾은 성아는 염화에게서 로봇을 뺏어 견우에게 전해주며 잘 갖고 있으라고 절대 뺏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염화와 성아가 나누는 이야기를 견우가 듣게 되며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염화는 처음부터 사진을 정화해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 손으로 직접 할머니 사진을 태워버렸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성아는 염화와는 다른 무당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그동안 염화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견우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성아뿐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